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봉쇄해왔던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물품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구호품 전달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인질 석방이 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59명이 목숨을 잃은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제대로 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이 이루어졌는지 참사 1주기를 맞은 유가족들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의 아픈 기억이 무색하게 올해도 어김없이 할로윈이 돌아옵니다. 과연 그동안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보완됐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목요일 CPBC 뉴스입니다. 가자 지구를 봉쇄해온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물품 반입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모든 인질을 석방할 때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통해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여전히 가자 지구 병원 폭발 참사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공습 중단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에 납치된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난 7일이 악몽처럼 느껴집니다. We knew at this time that Eviatar, my brother, is on this music festival on the south of Israel. We didn't know where it was located exactly. So when my mom immediately texted him to see if he's okay, and he texted her that people are shooting all over. 하지만 그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간 겁니다. 하마스가 공개한 인질 영상에서 형제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다치지 않은 모습을 본 것만으로도 안도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 전혀 소식을 모르고 있습니다. That video came out because all of the pressure, because now a lot of people are saying that Hamas is like ISIS, which they don't want it. So it's mostly the pressure. 프란치스코 교황은 반복해서 인질 석방과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타협점이 생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sorto i credenti a prendere in questo conflitto una sola parte, quella della pace, ma non a parole, ma con la preghiera, con la dedizione totale. Le vittime aumentano e la situazione a Gaza è disperata. Si faccia per favore tutto il possibile per evitare una catastrofe umanitaria. 교황은 인도적 사안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7일 바티칸에서는 가톨릭뿐 아니라 타 종교 지도자,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 단식 중에 기도를 바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대사관을 방문하고 팔레스타인 총리와 통화하는 등 중재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59명의 꽃다운 청춘들이 숨을 다했던 안타까운 참사 1년.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마련한 건지 아직 묻고 싶은 게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안녕하지 못했던 참사 희생자 유가족을 김현정 기자가 만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아이를 안았을 때 체온이 차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구급 일지에 10시 13분에 사망을 한 아이가 10시간 동안 체육관을 통해서 구급차를 통해서
평택 가서 맨몸으로 누워 있는데 밝고 진취적이고 배려심 많았던 둘째 딸을 잃은 이호숙 씨는 10월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분향소에 와서 이렇게 아이 사진을 보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나타나서 엄마 왜 여기 와 있어? 이럴 것 같아요. 지금도 10월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10월 29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많은 젊은이가 오랜만에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다가 국가의 부재로 사망했습니다. 참사 발생 꼬박 1년, 159명의 아까운 목숨이 졌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서 유지 등을 통해 참사 발생을 최대한 막으려 노력했어야 할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부당한 수사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유족들에게 고통을 준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면 압박으로 인한 사고 사망 이렇게 나왔는데 그 제목이 앞에 제명, 압사 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경찰에서 준 내용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길거리에 갔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제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개, 돼지 취급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건 누구를 위한 기각인지 모르겠어요. 독립적 조사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 전입니다. 진정한 애도는 진상규명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정부가 책임 있는 진상규명하고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족들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추모 공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서울대교구는 참사 직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의 명의로 애도 메시지를 발표하고 추모 미사를 봉헌하는 등 희생자와 유가족 위로에 힘썼습니다. 오는 29일에는 오후 12시 명동 대성당에서 서울대교구 사회서목 담당 교구장 대리 유경촌 주교의 주례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미사를 봉헌합니다. CPBC 김현정입니다. 앞서 12구 참사 관련 보도 보고 오셨습니다.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 그리고 진상 규명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한국 사회 안전의식을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튜디오에 전문가를 모셔봤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12구 참사가 발생했을 때 회장님께서 후진국형 인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인재라고 하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누가 책임이 있고 또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후진국형 인재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고 유형을 봤거든요. 사고 유형은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압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압사는 대체적으로 보면 후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고 직전 어떤 정부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후진국형 스타일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고 나기 직전에 수십 통의 위험 신호를 전화를 했었거든요. 어떤 뭐 경찰이나 119에. 그러나 경찰이나 119의 대응은 이에 맞지 않게 아주 부적절하다고 할까요? 아주 아쉬운 이런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후진국형 인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임 규제했으면은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인 책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책임은 지금 이제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책임은 도의적인 책임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존립하는 이유는 국민이나 어떤 주민들의 어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목적인데 여기에 어떤 맞지 않다라는 그 측면에서 책임은 상당히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근본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를 통해서 반성을 하고 또 깨닫고 교훈하는 바가 없다면 또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과학기술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 생활을 하고 있고요. 또 고속 또 초고층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학 발달에 따라서 이만큼의 안전관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하차도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경세 성장이 높아져서 차량이 많았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안전 관리는 되지 않고 지나차도가 있었고요. 네. 또 기후 위기는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도 대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디지털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의 관리는 아직도 20년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안전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나 어떤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좀 법도 그리고 대안도 매뉴얼도 정립이 돼야 될 텐데 그런 네. 부분들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또 작년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 이런 안전사고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방할 수 있는 있어야 할 규정 어떤 게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었는데요. 지금 그 골목이 넓질 않아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차량이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양 건물에 불법 건축물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정말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옆에 호텔에서는 5년 동안 지금 불법 과징금이 5억 이상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한 상태에서도 영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안전의식이 굉장히 낮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지켜야 된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상가에서는 어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게 앞에 어떤 테이블이나 탁자들이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대피하는데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정에 미흡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회장님은 또 재난대책의 기본이 think the unthinkable이라고 네. 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네네. 말씀하신 보도를 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원전 후쿠시마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이 이겁니다. 특히 일본은 지금까지 안전 선진국이라고 했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는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안전의 재난의 근본 대책은 이런 어려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의 어떤 안전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 지식이 없는 안전 무지 상태였었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냐면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위험 전화를.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는 사람에 의해서 사람이 압사당할 수 있을까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전무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응을 할 때 안전관리자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야기했던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지어는 설마 일어나겠어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첨단 기술 예를 들면 구글 알파고나 또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런 첨단 기술로 사고의 예방 충분히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모두의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생활은 첨단 디지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번에 7월 18일 날 지하차도 사고 났을 때 첫 번째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기후나 안전관리 대책은 지금 앞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앞으로는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서울에서도 지금 대책하는 게 지능형 CCTV를 활용해 가지고 지금 안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한 단계 나가서 지금 AI형 CCTV를 대응을 해서 지금 설치를 해서 30분 뒤, 1시간 뒤에는 어디가 지금 가장 위험 지역이고 어디는 뭐 위험하지 않는 지역이고 예. 우리가 지금 현재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면은 30분 뒤, 1시간 뒤에 어떤 위험 지역을 밀집 지역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행사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어서 어떤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AI나 디지털 선진 시스템이 도입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특히 또 이제 할로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정부에게 당부의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작년 참사를 계기로 인해서 정부나 서울지자체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반대 역으로 아무리 안 좋은 제도를 하더라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행동을 하면은 또 안전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제도도 선진화가 돼야 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 안전불감증도 어떤 제거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의 의식도 그리고 정부의 대응도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CF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